좋은 일도 있어요. 올해 이동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 새 시작할 거래요.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새로운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새 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개인 사업을 뭔가를 건드려 본다던가 내가 이렇게 조직에 있다가 내가 뭔가를 스스로 꾸려서 운영을 해본다던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연애도령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2025년 을사년 1976년생 50세 용띠운세 알아볼 건데요. 50세 용띠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용띠분들 전체적으로 좀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셨는지 먼저 봐주시면 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용띠분들 하면은 일단 생각나는 거는 리더고요. 그리고 추진력도 있으시고 통솔력도 있으시고 조직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팀장이라던가 실장이라던가 아니면 대표라던가 그런 곳에 위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굉장히 외로워요. 본인 얘기나 본인 생각 잘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굉장히 신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바깥으로다가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요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표현을 잘 못하시고 속으로 끙끙 앓으시거나 혼자만 좀 그렇게 외롭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그 용띠분들 중에서도요, 지금 1976년이신 우리 병진생이신 올해로 50세이신 용띠분들 조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현역에서 앞장서셔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계실 텐데요. 처음 드리는 말씀은 삼재가 끝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그 여파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가장 이제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건강이에요. 특히나 우리 용띠분들은 남녀 구분 없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혈압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해서 혈압 체크를, 내가 이미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아유 그냥 음식으로 잘 조절하면 되겠지, 요렇게 가볍게 절대 넘어가시지 마세요. 올해 머리통 터질 일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이미 받았는데 내가 약간의 고혈압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아직은 내가 건강검진을 안 받았으면 꼭 반드시 혈압 쪽은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 머리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코피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혈액검사도 어차피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피검사라던가 혈액검사나 혈압은 무조건 체크를 하시잖아요. 반드시 혈액 쪽으로다가 문제가 없는지 꼭 남자분 여자분 구분 없이 검사를 꼭 반드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서 지금 삼재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우리 용띠분들 특히나 우리 병진생이신 분들 올해 내년으로다가 조상의 바람이 조금 많이 불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만약에 우리 집안으로다가 제사가 있던 게 없어졌는데 한 몇 년 동안은 문제가 없었어. 근데 갑자기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로 그 여파가 갑자기 막 밀어 닥칠 수 있어요. 집안으로 줄상문이 난다거나 아니면 아픈 자손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올해 윤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장이라던가 파묘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병진생이신 분들은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이거 함부로 하시면은요 내명줄 내가 재촉하는 겁니다. 어디가 됐건 반드시 상의하시고 해도 옮겨도 괜찮을지, 물론 내 조상이 계속 꿈에 나와서 몇 자리가 불편하다 또는 누운 자리가 너무 춥다거나 정말로 뭐 물이 고여 있을 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러한 결정을 인간 욕심으로 인간이 편하려고 아유 우리 이제 성묘도 못 가겠고 그냥 이렇게 해서 다 뿌려드려야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임의로 그렇게 인간 마음으로 앞장서서 하시면 내가 차라리 아픈 것만 못하게 내 새끼가 아픈 일 생길 수 있대요. 이거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 윤달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장하시거나 파묘하시거나 합장하시는 거 절대로 함부로 결정해서 인간 마음으로 인간 욕심으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희네 같은 거 문 두드리셔서 상담 받아 보시고 실행을 하셨으면은 좋겠는 바람에서 이거는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조금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좋은 일도 있어요. 올해 이동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 새 시작할 거래요.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새로운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새 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개인 사업을 뭔가를 건드려 본다던가 내가 이렇게 조직에 있다가 내가 뭔가를 스스로 꾸려서 운영을 해본다던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하셔도 돼요. 여태까지 이렇게 내가 조직에 묶여서 또는 어느 조직 산하에서 이렇게 가정도 꾸리시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혹여
우리 병진생분들 중에서 올해 내가 움직여보고잖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다 사업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직을 혹여라도 고민을 했으면요 하셔도 되시고요. 조직 내부에서의 발령을 통해서 내부 발령을 통해서 조직 변경이 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무쪼록 이동수, 변동수, 그리고 내 거주나 지적, 살고 있는 집의 이사수까지도 들어오시니까요 하셔도 되세요. 물론 이거는 사람 바이 사람으로 다르니까 정말로 그런 거를 계획을 하셨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된다고 했으니까 옮겨야지,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반적으로 병진생분들의 큰 운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아무쪼록 정말로 그럴 계획 있으시면 꼭 신중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새 출발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새롭게 계약을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미리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물밀듯이 뭔가 바쁜 기회가 들어오는 건 너무너무나 좋은 일인데요. 이 중에서도 금전에 탈이 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특히나 내가 독립을 하는데 나 혼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랑 동업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이 여러분한테 뭔가를 사기를 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병진생분들은 원래도 누구랑 뭔가를 같이 하시기가 힘든 분들이에요. 근데 올해 내년으로다가 동업을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했다가는 내가 모았던 금전 그대로 공중분해된다고 하니까요. 동업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직접 몸으로 인볼브가 돼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금전을 투자를 하는 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10번, 20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인해서 금전의 사고수를 조심하라고 말씀이 나오니까요. 금전 사고 조심하시고요. 당연히 용띠분들 철두철미한 분들이라서 금전 거래 안 하세요, 웬만하면. 근데 내가 망할 수에 꼬이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내가 빌려주면 얼마로 돌려준대, 그 기회가 되게 혹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망신수이자 그게 도둑 실물수예요. 거기에 엮이지 마시고요. 낚이지도 마시고요. 꼬이지도 마시고요. 누군가와의 금전거래 여태까지 안 하고 사셨잖아요. 내 소신 주관 믿고 사신 분들이잖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금전거래 하지 마시고요. 투자는 더더욱이 생각 다시 해보시고요. 동업은 3번, 4번 다시 한번 재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이동수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내가 언제 이렇게 이런 운기가 들어오나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좀 시기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좀 언제가 이렇게 딱 적당할까요? 지금 하반기로 해서 이미 들어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뭐 이거는 개개인별로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자체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은 하반기부터 해서 이 이동수라던가 변동수, 특히나 지금 달로 보여지는 건 9월이거든요. 9월, 10월로 해서 이사 계획 잡고 계신 분들 계시거나 또는 이직 계획 잡고 계신 분들 또는 새 사업 계획 잡고 계신 분들, 사업 문서는 10월 뒤로 잡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오픈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웬만하면 10월 뒤쪽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이직이라던가 또는 이사, 그거는 9월, 10월 즈음으로 해서 이동수가 왕성하게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그래도 자녀분들에 대한 좀 고민거리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있을 수 있겠죠. 네. 어떤 고민거리가 있고 선생님께서 좀 이분들이 점사를 좀 보러 오신다면 좀 어떤 좀 솔루션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특히나 지금 병진생 분들 같은 경우엔 자손하고 좀 많이 부딪힐 거예요. 특히 올해와 내년에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만약에 자손이 같은 용띠인 분들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집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혹여나 만약에 뭐 아들 자손 두신 분들은 자손이 이렇게 군대를 간다고 하거나 그럴 때 그냥 보내세요. 어차피 같이 집에 있을 경우엔 굉장히 많이 부딪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는 지금 집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내가 학업이 됐건 또는 유학이 됐건 또는 군에 입대가 됐건 간에 집 밖으로 나간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은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가출은 안 되겠죠.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너가 능력껏 살 수 있으면 네가 알아서 독립해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로써 자손하고 많이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손의 취업 때문에 고민이신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실 수가 있어요. 내 새끼가 지금 대학도 멀끔하게 나왔는데 또는 고등학교를 이렇게 잘 졸업했는데 집 밖으로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상담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사람별로 다 달라요. 이건 통상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지금 어떤 아이는 집 밖으로 나가고 어떤 아이는 집 안으로다가 내가 또아리를 틀고 들어가서 우리 그 은둔형 외톨이라 그러죠. 갑자기 내 아이가 너무 이상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시다면 자손하고 같이 아이하고 그렇게 심리 상담이라던가 그런 거 먼저 한번 받아보시고 분명히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학업이 됐건 간에 아니면 그 아이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됐건 간에 원인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심리 상담도 받아보시고 가정의학과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나아지면은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예 말조차를 하려고 하지를 않고 하신다면은요. 그럴 때에는 정말로 저희네 문 한 번만 두드려 보세요. 지금 우리 병진쌤 분들은 자손나비들 때문에 있는 어떠한 고민거리가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어떤 아이는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어떤 아이는 집 안에만 틀어박혀서 아예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혼자서만 부모 마음으로다가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요. 너무 답답하다 싶으시면 어느 곳이건 마음 가는 곳 그곳으로다가 문 두드리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